음모론.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나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고 여기며 유포되는 소문. 타닥타닥타닥. 과학으로 장난치는 건 좋지만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내용이 마치 사실처럼 퍼져 있는 것 같군. 안 그래요, 스컬리? 맞아요, 멀더. 물론 과학이 완전 무결한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증료에서 교류로 과학적 패러다임이 변하는 순간이 오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그게 바로 과학의 영역이죠. 오늘 과장창은 정말 이미 보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그죠?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아랑님이 이제 멀더와 스컬리 이제 아는 분은 이미 40대 이상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쵸. 네. 여기 와서 처음 보셨죠? 전 듣도 보도 못한 스컬리가 뭐지? 네, 엑스파일은 들어보셨죠? 엑스파일이 뭐죠? 엑스파일. 저희 오늘은 팟빵의 셜록 그리고 왓슨 박사로 소개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네. 물론 과장창의 이름을 걸고 저 아랑님이 미스테리한 음모론의 과학적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네, 미스테리에 대한 과학적 상상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과학으로 장난치는 거 아이가? 강하라 이독실의 과장창. 저는 이제 크라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팟빵의 노예, 팟빵의 일꾼 PD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우리 메인 프로파일러님. 저는 메인은 아니고 중심. 그냥 배상훈입니다. 너무 만나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와, 너무 영광입니다. 네, 원래 핵 인싸분들이 항상 소개를 할 때 저는 그냥 누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엑스파일이 요즘 다 모르는구나라고. 저 때는 진짜 라떼는 진짜 이게 핫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모르시더라고요, 아랑님께서. 모르는 척 했는데 사실 오프닝도 알고요. 그냥 이름만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시동이 부릉부릉 걸리는 가운데 네. 오늘 저희가 음모론 2개를 좀 검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아랑님이 그래도 기상캐스터고 되게 전문 지식이 있으시다고 이제 들어서 기왕이면은 기상 관련된 음모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기상하면 강아랑이죠. 이 기상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자, 저희가 우리 좀 소개해주는 브리핑 같은 게 있는데요. 약간 좀 서프라이즈 톤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수잔 마허는 2018년 1월 BBC 기자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전 이 사실을 6년 전 어느 동영상을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10살도 안 된 아주 작은 소녀가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수잔이 본 동영상 속 소녀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예전처럼 푸르지 않고 누군가 일부러 만든 구름에 그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구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 살고 있는 러스 테너. 그는 그것을 역사상 인류의 가장 큰 범죄라고 부르며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저녁부터 밤까지 그 구름이 나타나면 마치 미세먼지가 생길 때처럼 대기의 냄새가 이상해지고 맛까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또 위장 문제와 두통도 생기곤 했습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 같은데요? 캐나다에 사는 수잔은 구름이 사람을 해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알루미늄, 바륨, 스트론튬, 비소, 망간 등 독성이 발견됐고 그녀가 키우는 반려견도 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방사성 금속에 중독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러스 또한 빗물을 모아 검사를 한 결과 알루미늄이 평균 수치의 6배나 발견됐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하늘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사람의 신체까지 공격하는 이 구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구름과 냄새 그리고 막 신체적인 그 증상을 실제로 겪었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약간 프로파일러로서 딱 보고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 뭐 오음진리교 사건도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뭐 맞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 분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걸 모든 거를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스트론튬이 어떻게 노출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증상이 연결되고 그 증상에 의해서 다른 것이 발견되는 이게 이제 어떤 자극 요소들과 확대 요소들을 분리해서
원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이 복합적인가 하나인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 요소가 구름과 아니면 뭔가 연결되는가. 예를 들면 그게 하늘에서 유발되는 건지 아니면 땅 속에 있는 뭐 중금속인지 이런 부분이 얘기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건 위장도 아파도 통도 아파도 몸도 나오니까 이거는 하나로 인해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따져서 네. 인과관계를 따진 다음에 무엇이 가장 제일 앞에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음진리교 같은 경우도 샤린이잖아요. 네. 살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른 증상과 다른 것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그 어떤 특정 지역에 방사성의 금속이 네. 노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네. 이 구름 관련돼서는 역시 기상하면 강하랑, 구름하면은 강하랑.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위험한 구름, 정확히 말하면 구름 모양의 캠트레일이란 것인데요. 이게 합성어 같기도 하고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케미컬이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케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 케미가 좋죠. 네, 그 케미가 좋은 네. 것처럼 그 케미컬과 그 비행운 컨트레일을 합쳐서 캠트레일이라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조어 같이 사용을 하는데 비행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쩔 때는 하늘을 보면 이렇게 궤적이 딱 구름으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도 보신 적이 있고 저 높은 곳에 지나가는데 뭔가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보면은 거기 앞에 깨알 같은 이제 구름 그 비행기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지나가면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연료가 연소되니까 이게 수증기가 돼서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압력 변화 때문에 잠깐 만들었다가 이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높은 곳에서는 어쨌든 그 수증기들이 얼어붙으면서 연결되면서 잠깐 이제 궤적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좀 한참 동안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운이 잘 나타나는 날은 습도의 상태 그리고 온도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측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뭐 공중에서 전투기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쫙 나오는 그거랑 같은 건가요? 아니 그 공중에서 전투기는 이제 뒤에 일부러 이제 색깔 같은 거를 뿜어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고,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캠트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뿌렸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무엇인가를 뿌렸는데 이것이 구름처럼 보이는 아니면 구름화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 영향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것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다른 어떤 자연물질이나 자연계의 동물이나 이런 식물한테 영향이 없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시잖아요. 네. 그 아픈 이유가 뭔지를 따져보아야 되는 건데 그럼 실제로 하늘에 뿌려질 수 있는 어떤 독성 물질이란 게 있는가? 그럼 같은 실험 조건에서 그렇게 뿌려놓으면 한 사람한테만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범인을 알 것 같습니다, PD님. 범인이요? 이분은요 남편을 한번 이게 해봐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범죄 사건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떡국에 다른 정말 공중에 살포했다고 한다면 뭐 이게 뭐 확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났냐? 거기다가 비소가 또 눈에 띄었어요. 근데 비소 하나만 나타나면 누가 봐도 남편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괜히 이거저거를 섞은 거를 섭취하게 만든 게 아닐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스테이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주요한 것을 심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로 MSG를 뿌리듯이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는 건 사실은 좀 그렇죠. 그 반려동물에게도 같이 먹여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있었던 거야를 스테이징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수공통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음식에 넣었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게 나와서